지금 시간 오전 10시 57분 지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일단 매매한 거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요. 오전에 어떤 종목을 봤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 시작 전에 이제 원전에 대한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이 어제 상승을 좀 해줬고, 그러면서 그 원전, 미국의 이제 원전이 뉴스케일 파워라고 있잖아요. 그 뉴스케일 파워가 6% 정도 상승하면서 끝났고, 시간외에도 16%가 이제 넘게 상승을 하면서 시간외에서 그렇게 이제 끝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이 주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오른 이유가 이제 트럼프가 뭐 오늘 서명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면은 이 재료 관점으로 봤을 때도 오늘까지는 재료 소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러면 원전이 좋을 거라는 거는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은 지금 계속 신고가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베팅을 했었죠. 이 신고가로 올라왔었고, 이게 이제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베팅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는 이런 모습이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제 생각에는 어제 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제 갔어야 하는데 왜 못 갔냐면 미국이 내렸어요. 미국 지수가 안 좋았고, 그리고 미국이 아마 제 생각에는 올라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어쨌든 내렸고, 그러면서 얘가 갔어야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이 꼬여버린 거죠. 저는 이런 거 이제 수급이 꼬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하는데 못 갔다, 미국이.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가는 거를 생각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내려가면서 수급이 꼬였고 원전도 결국엔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어제 이제 이걸 들고 있었는데 팔기는 잘 팔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일단 오늘 매매한 거 말고 어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종가 베팅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오를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거는 뭐 그런 식으로 한 거고, 여기서 사고 계속 샀어요. 왜냐면 이건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팔았고 이제 가져왔죠. 그런데 미국이 저는 오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렸고, 그러면서 원전에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저는 이제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팔았고, 잘 팔았어요. 이거는 대체거래소 장 시작하자마자 어떻게든 높게 팔아보려고 했는데 잘 팔려가지고 이건 플러스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잡아보다가 이거는 뭐 얼마 안 잡았어요. 이거는 거의 뭐 그냥 손절 쳐도 되는 정도? 그래서 보면은 6주 뭐 이런 식으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잡다가 이제 올라오면은 뭐 이걸 이제 뭐 더 사든지 아니면은 좀 더 떨어지면 이제 상황 보면서 더 비중을 태우든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눌림을 좀 잡았는데, 잡아보는데 뭐 별다른 내용 없고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최저점 손절 치고 이거는 끝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이 원전에 대해서는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재료도 충분히 이어지는 재료고,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수급이 꼬이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지만 지금 이러한 호재로 인해서 다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고, 오늘 종가까지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버나잇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대체거래소에서 그냥 막 샀어요. 그리고 샀던 게 G2파워. G2파워는 어제 좋은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도 대체거래소에서 샀고, 여기서 이렇게 샀고, 그리고 BHI 얘도 샀어요. 얘도 이렇게 샀고. 그런데 제가 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은 9시가 시작되면서 바로 팔아버렸거든요. 못 갈 거라고 봤어요, 얘는. 그리고 G2파워는 좀 미리 팔았던 게, 얘는 어제 좋은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대장을 하거나 오늘 원전 뉴스로 뭔가 크게 상승을 하려면 여기서 그냥 갔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체거래소에서. 근데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손절을 다 친 겁니다. 요런 거는 뭐 한 주밖에, 요거는 그냥 지켜보려고 남겨놨던 거 손절 친 거고, 여기서 이제 다 친 겁니다. 다 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던 게, BHI도 이제 똑같이 샀죠. 요거 살 때. 그래서 다 이때 산 거고,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서 다 손절을 친 거예요, 이거. 본절이죠, 본절. 요거는 그냥 보려고 한 주 남겨놓은 거고.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을 딱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비중을 태울 것인지 아니면 매매를 종료할 것인지를 일단 눈치를 봤어요. 근데 바로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다 날린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다시 살아나거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뭔가 좋은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 매매하겠다 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기술도 올라오고 뭐 이것저것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진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오버나잇까지 가능하려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최소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계속 상승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이 대금이 쌓이면서 뭐 상한가를 가든 그런 모습이 만들어줘야 하고,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원전은 오늘은 이제 좋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뭐 지금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오후장에 이제 오버나잇이라는 또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프로그램 돌리면 또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넥스트 레이드 그 시장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는데 장이 시작하고 9시가 딱 되자마자 그냥 바로 던져버리죠. 여기서 바로 던져버리고 계속 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이거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이 가든지 말든지 저는 어차피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이 기준이 흔들리면 뭐 다른 애들 움직이면은 막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버리면은 뭐 안 되는 매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얘가 이제 신고가 상태고, 그래서 가려면 얘가 갔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최소한 얘가 프로그램 매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다른 애들이 가주면은 저는 다른 애들을 했을 겁니다. 대장이 다른 애라면.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을 했으면 가장 좋았고,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런 매도가 나오는데 다른 애들이 뭐 가기는 갔죠. 근데 저는 매매할 수가 없었고, 딱 매매 하나 한 거는 우리 기술을 한 번 했어요. 왜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매도가 계속 나오고 목감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얘가 대장이었고, 그래가지고 VI 가기 전에 타이밍 요거 한번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도 치고 땡친 겁니다. 그 이후에는 보지 않고 요것만 좀 해볼만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못 가고는 있지만 다른 애들이 계속 가주면서 이런 식으로 오전에 센 흐름을 가져가면 사람들은 이걸 일단 볼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서 얘네들도 팔아먹어야 하기 때문에 페이크를 쓰더라도 이 VI까지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VI 들어가려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얼른 사가지고 VI 바로 전에 그냥 매도 걸고 끝낸 겁니다. 이건. 그래서 저는 일단 원전이라는 거는 그냥 오전에 걸러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 에너투가 지금 상한가를 갔죠.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좋은 모습이 나오려면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모습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대장이 또 우리 기술이었는데 지금 우리 기술을 갑자기 역전하면서 에너토크가 그냥 상한가를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금도 250억 밖에 안 되고 777억 시총도, 이런 애가 지금 상한가를 가고 지금 뭐 이런 애들 올려가지고 뭔가 사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페이크거든요. 페이크.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에너토크 상한가 깨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재료가 남아있으니까 아직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 기술이 상한가를 가든가,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은 뭐 해볼만 했죠. 지금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네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제 또 모르는 거죠.
요거는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거를 좀 보고 다시 촬영을 해야겠네요. 일단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저는 우리 기술을 지금 손절치고 나왔네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가지고 우리 기술을 한번 노려봤는데, 갈 거였으면은 이거 아까 여기서 우리 기술이 먼저 때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리지 않아가지고 그냥 손절치고 나왔습니다. 지금 뚫어주면은 저는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도 이거는 뭐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손절치고 나왔는데,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요 원전이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에너토크가 대장을 하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였으면은 그냥 바로 갔어야 돼요. 아까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가든지 그런 식으로 간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애들이 움직이거나 했으면은 어느 정도 이 테마에 대해서 좋게 봤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좀 말이 안 되죠. 우리 기술이 막 시커 대장하다가 갑자기 에너토크 대장하면서 상한가 가버리고, 그리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들 올라오면서 뭔가를 이제 팔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테마는 이제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고,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요 고점을 넘어간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래 보이지도 않고, 혹시나 기대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우리 기술이 이제 2등주기 때문에 얘를 매매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잠깐 들어가 봤지만 역시나 이제 가주지 않는 흐름이었고, 그래서 나온 거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얘네들은 이제 별로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볼 게 없었어요. 전혀 볼 게 없었고, 그나마 얘네들이 결국에는 못 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였냐? 제가 봤을 때는 이 달바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인투셀은 가야 할 상황에서 이미 못 갔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서 너무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서 다시 살리는 흐름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얘는 일단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좋았던 게 이제 달바였거든요. 이 달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점에서 이게 무너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많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거를 시간에서 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무너지지도 않고, 이거를 계속 살리면서 뭔가 흐름을 계속 만들고 아직도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있죠. 이거 이런 식으로 고점으로 가는 거 뭐 순식간이죠. 뭐 마음만 먹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물렸던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한 다음에 5장에 이걸 들어 올려버리면은 얘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얘는 이제 동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전이 못 가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 손절을 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전은 별로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게 이 인투셀이 그나마 갔으면 좋았지만 못 갔고, 그러면은 달바가 그 다음에 가장 좋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동의를 해줄 것이다. 그러면은 좀 비중을 넣어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올라왔던 게 로켓 헬스케어, 얘가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제 말한 대로 그 기준대로 하면은 이렇게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자기가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뭔가 팔아먹고는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전혀 들어갈 생각도 없었고 동의를 해줄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매매했으면은 좀 속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을 알고 있다라면 얘가 가면은 얘는 그냥 가든지 말든지 나는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가 달바보다 안 좋잖아요. 그런데 얘가 간다고 해서 이걸 비중을 때려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하나요? 가려면 달바가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있으면은 그냥 달바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얘는 가든가 말든가. 얘는 어차피 못 간다는 생각을 하고 그 흐름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달바를 싸게 잡을 생각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얘는 뻔히 지금 페이크인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런 거는 가더라도 사주지도 않고요. 이미 너무 무너져 버렸어요. 차라리 오가노이드나 이런 애들이었으면은 그나마 좀 뭐 봐줄 수 있을까? 근데 얘도 이제 너무 내려와 버리니까 보기도 그렇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봤던 거고요. 이런 것도. 그런 흐름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달바밖에 없다. 그리고 달바 같은 경우에 지금 프로그램이 어쨌든 들어오고 있고 빠지진 않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계속 증가하고 있진 않지만 얘가 내려올 때도 프로그램이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달바가 이제 대금도 그나마 좀 비빌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원전이 결국에 못 가는 흐름이 나오고, 종가에도 이제 뭐 에너토크가 상이 터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 달바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나마 인투셀이 좀 가능성이 있긴 한데 힘들어 보여요. 너무 대금도 별로 안 터졌고, 차라리 달바는 어제 대금이 7,500억이 터졌잖아요. 8,000억이 터졌네요. 8,000억이 터졌기 때문에 얘가 간다면은 동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이 원전과 비빌 수 있는 거는 달바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달바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달바를 지금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엄청 매매했죠. 지금 얘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얘가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샀는데 손절을 쳤죠. 최저점 손절이 나갔는데 이거는 저는 이거를 원래 손절 안 쳤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왔을 때 이런 데서 손절을 치면 되는데, 여기서 손절을 쳤던 이유는 제가 이 원전의 에너토크를 놓쳤어요. 얘가 상한가 갈 거라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지 않았고 놓친 거죠. 그런데 얘가 이제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원전이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 눈에는 전혀 아니지만 우리 기술이 갔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에너토크가 가면서 어쨌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단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상한가를 갔고, 그게 이제 10시 48분이잖아요. 10시 48분에 상한가를 간 거고, 그리고 달바는 10시 48분에 내려온 거죠. 여기서 최저점을 이제 여기서 이제 급락을 해버리는 거죠. 에너토크가 가버리니까. 근데 이걸 알았으면은 여기서 빨리 손절을 치거나 했어야 되는데 늦은 거죠, 대응이. 그리고 이제 최저점 손절을 친 거고, 그리고 얘가 어차피 상한가를 닫았지만 저는 이 원전이 좋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얘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달바가. 그런데 이 최저점까지 내려오고 얘가 상한가 들어가고 최저점까지 내려왔는데 더 무너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산 거죠. 여기서 이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에너토크를 놓쳤기 때문에 얘가 내려오는 거를 이제 캐치를 못한 거고, 그리고 또 이 흐름을 보면은 제가 지금 흐름을 놓치고, 그러니까 이 에너토크를 놓쳤지만 이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이 달바가 이 에너토크에 반응을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이 달바가 이 에너토크가 상한가를 갈 때 지금 이렇게 떨어져 줬다라는 거는 제가 지금 이 달바를 보는 관점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 에너토크나 이 원전을 보면서 이 달바를 오늘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오후장에는 결국 이 달바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려오면은 당연히 뭐 비중 줄이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고, 근데 지금 어쨌든 제가 큰 비중이 들어간 건 아니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비중을 실을 거고, 지금은 그냥 내려오면 손절치고 다시 올라오면 다시 사고, 그런 식으로 그냥 예측 물량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오늘 오전장은 그냥 이렇게 보고, 그리고 오후까지도 이 흐름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일단 원전이 죽지 않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너무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넥스트 레이드 시장에서 G2파워가 대장이었는데 얘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오고, 그런데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올랐던 게 이제 뭐 얘 혼자만 오른 거고 원전이 같이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돈이 들어왔지만 얘가 그냥 내려와도 할 말이 없는 거고, 얘는 그냥 제가 샀다가 아침에 바로 손절 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이 대장이었는데 그럼 얘가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에너토크가 올라오면서 상한가 가버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사고 있네요. 이러면 이제 좋아지는 건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한번 속아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1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프로그램이 계속 사면서 상승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별로인 게 뭐냐면 우리 기술 투자가 우리 기술이 가질 않아요. 갈 거였으면 진작 얘가 먼저 가가지고 상한가를 들어가든가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기술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별로인 거예요, 이 원전이 지금.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이 뭔가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거고, 이 전체적인 이 원전도 지금 다들 팔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뭐 크게 상한가를 간다거나 뭐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사고는 있지만 이것도 전부 다 그냥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지금은. 그래서 더 이상 매매할 수도 없고, 제 기준에서는 얘네들은 일단 너무 별로예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바 글로벌이 그나마 제일 좋아 보이고요. 얘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저점 깨고 내려가면은 당연히 손절을 일단 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 주면은 더 살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올라오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 기술도 움직이지 않고. 그렇다고 뭐 피코그램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뭐 상한가를 가버린다 이러면은 더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시총이 지금 570억 밖에 안 되고, 대금도 300억 밖에 안 되는데 얘가 뭐 상한가를 간다거나 이래버리면은 더 별로죠. 지금 이미 시총 작은 애가 상한가를 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기술인데, 우리 기술은 지금 뭐 움직이질 않잖아요.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줄 때 자기가 빨리 가주면은 그나마 해볼 수는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손절을 쳤지만 제 생각에는 갈 거면 이제 여기서 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못 갔고, 그리고 투자 에너빌리티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뭐 프로그램이 또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상승을 하지만 뭐 팔아먹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악질로 보이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피날레를 좀 장식을 하면서 오늘 좀 해도 되지 않았었나. 이게 시원하게 올려가지고 뭔가 얘네들도 이제 끝내는 흐름이 나오고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리면 뭐 다 나가리죠 뭐. 지금 오늘 이 원전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원전에서 지금 어떻게든 매매를 하고 있다, 이어나가고 있다 하면은 지금 좀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좀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그렇습니다.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 이 원전의 흐름. 투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투산 에너빌리티는 어차피 못해요. 왜냐면 우리 기술을 해야 하니까. 근데 우리 기술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에너토크한테 따라잡혀가지고, 그리고 투자 에너빌리티는 계속 올리고는 있지만 뭐 이 프로그램이 더 이상 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디까지 할지 모르지만 그냥 바라봐야만 하는 상황. 너무 좋아 보이지가 않네 이거는. 굉장히 어렵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원전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점을 뚫고 올라갔는데 프로그램도 이제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투산 에너빌리티를 만약에 손을 댄다면 이 원칙이 없는 거죠. 지금 이등주가 우리 기술이고, 그럼 우리 기술을 봐야 되는 거고, 이 투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 얘를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빚 좋은 개살구예요 이거는. 매매할 수도 없는데 지금 올려주면서 뭐 잘 모르는 주린이들 이거 사라 이거죠 지금. 자기들 팔아먹으려고. 그리고 우리 기술은 전혀 반응이 없고. 완전히 지금 별로인 상황이고요. 이거는 여기서 지금 따라붙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매매를 해주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엄청 배가 아프죠 이거 쳐다보면서 못 들어가니까. 근데 이걸 들어가 버리면 이제 뇌동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알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뻔히 보이니까 이 어떤 식으로 할지,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또 내려온다고 해서 눌림을 잡거나 해버리면은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지금도 제가 보는 이 원전에 대한 생각은 동일하거든요. 원전은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오고는 있지만 지금은 또 태웅하고 한택, 지금 이런 애들이 원전이라고 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기존에 원래 원전으로 올라왔던 한신기계라든지 우리기술은 지금 저 밑으로 이제 쳐져 버렸죠. 잃어버리면은 원전이 진짜 안 좋아진 거거든요. 하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이 프로그램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매매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 기준에 명확한 기준을 잡고 있으면 이거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고점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장도 끝날 때가 됐고, 그런데 고점 위로 올라오고 프로그램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위로, 고점 위로는 한 번쯤은 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어차피 그런 생각 가지고는 사실 여기다 비중을 때리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잘못되면은 또 크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히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매매를 하는 거지, 이거를 이제 역이용해가지고 그래도 위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한다면은 그건 좀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달바 글로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매매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일단 여기서 더 샀는데 매도가 여기서 나갔어요. 순절이 나갔고, 그런데 다시 밑으로 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다시 산 거고요. 일단은 저는 손절을 친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다시 산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달바가 없었다면은 저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고점 위로 한 번쯤은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긴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달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요걸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얘가 진짜로 고점을 위로 뚫어서 이제 페이크가 나오게 되면은 저는 차라리 그때 달바가 떨어지게 되면 이 달바를 더 잡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달바를 여기서 이제 사고 여기서 이제 전량 매도했어요. 한 주 남기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두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국에는 올라왔죠, 지금. 결국엔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기회를 더 보기 위해서 달바를 손절을 친 겁니다. 익절을 한 겁니다, 그냥. 제가 그래도 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았는데 일단은 매도를 치고 지금 지켜보는 중이고, 어쨌든 이 달바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너지든지 아니면 에너토크가 상이 풀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달바가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 비중을 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일단 전부 매도를 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두산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 달바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그나마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달바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종료됐고요. 오늘 진짜 어렵네요. 오늘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일단 내려왔어요. 이런 걸 생각을 했었고, 달바 글로벌을 제가 들어갔는데 달바 글로벌밖에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였어요. 여기서 고점을 뚫어놓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매매를 할 수 없는 거고, 왜냐면은 이게 진짜로 크게 가거나 이 세력도 뭔가를 이제 더 할 생각이었다면, 그러니까 고점을 넘기거나 뭔가를 더 할 생각이었다면 이거를 뚫어놓고 이런 짓을 벌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이제 불타기 들어갔어요. 비중을 좀 많이 때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결국 여기를 다시 돌파했잖아요. 이거는 못 들어가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런 페이크를 쳐버리면은 이 페이크를 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파하면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지만,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 사고 이제 불타기 하고 손절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걸 손절을 치지 않았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지금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손절을 치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모르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도 이 돌파한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먹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가 잘못됐냐면 이거를 버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절을 치고 이걸 몰랐다고 하면은 여기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이제 바이앤셀 확인해 보시면서 이걸 매매하고서 혹시라도 먹었다고 하면은 그건 그냥 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그 각을 알고 있었고, 이거를 다시 올릴 거를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손절을 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먹었다고 하면. 근데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손절 안 치고 다시 올라와서 먹었다, 이거는 그냥 운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런 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비중이 많이 들어간 상황에서 여기서 손절 안 치고 이런 거를 맞으면서 다 뱉어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운이 좋았을 뿐인 거죠. 이걸 많이 먹었다고 하면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그림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손절 무조건 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세력이 뭔가 많이 들고 있고 크게 갈 생각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없어요. 저도 이제 여기서 계속 저는 지금 해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비중이 들어간 건 여기거든요. 여기랑 여기. 그런데 여기도 비중이 그래도 많이 들어가긴 했었는데 이건 일단 잘라냈는데, 여기서 이제 잘라내고 다시 들어갔던 이유는 이거는 이제 익절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때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이 나오면 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죽지 않았는데도 여기서 그냥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안 좋았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죽으면서 얘가 이런 상승을 보였다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죽였다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죽을 때쯤 해가지고 올라오면서 이런 모습 만들었으면은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미 여기서 이런 짓을 한 것도 이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들어갈 수밖에 없고 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불타기하고 이제 손절이 나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손절이 나갔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이때 뭘 생각했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차피 죽을 걸로 알았고, 그리고 이 원전은 좋지 않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달바글로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상황을 살피는 거죠. 그래도 이상하다. 얘가 못 가면 뭔가가 있을 텐데. 그래서 찾은 게 이 인투셀이었어요. 이 인투셀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죽질 않았잖아요. 이 저점을 깰 것처럼 했는데 결국엔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종가에도 이런 모습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 달바글로벌이 끝나버리니까 이제 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만약 상승이 나오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돈도 4,700억이 터졌고, 그리고 충분히 이 달바하고 이제 비빌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원전하고도 비빌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종가에 그만큼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움직여준다면 인정을 해주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손절을 치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까지 못 먹은 건 좀 아쉽긴 한데,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파동 더 먹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날려버리고 이제 끝낸 거고. 그래도 이 달바글로벌 들어갔던 거에 절반 정도는 이제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지금 맨징을 한 거고요. 어쨌든 오늘 상당히 어려웠고요. 이거 지금 지금 이 흐름 모르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찾는 것도 어렵고, 이 달바글로벌이 이런 식으로 장난칠 거라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런 짓을 벌였기 때문에 이게 올라와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 진짜 어렵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모든 거를 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고,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항상 어떤 종목만 보지 않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이제 버릇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성장을 하는 거고, 완전 다른 이제 매매가 돼버리는 거죠. 기존에 내가 이제 어떤 뭐 종목만 보고 그냥 모든 종목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제 이 말하는 거 이런 거에 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상관없이 다 매매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것도 매매 가능한 거고, 달바글로, 아, 이게 달바구나. 인투셀도 매매 가능한 거고, 뭐, 이거 뭐야.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매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없으면은 다 매매가 가능한 거고, 들어가서 먹더라도 이런 기준이 없으면은 그냥 이상한 데서 놀고 있고, 그런 데서 먹고 나중에 또 뱉어내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버리면은 뭐 주식을 하더라도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뭐 10년이 돼도 계속 제자리인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기준을 가지고 틀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서 매매를 하는 것을 계속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 이거 잘 보시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에 불과해요.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제가 이런 영상 그래도 어느 정도 자주 올리려고 하니까 특이한 거 나오면 이런 식으로 그날 확인하면서 공부해 보시면 아마 실력 많이 올라가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